자, 간단하게 이제 평형 유지 조건이라고 연립방 정식 세우는 것부터 좀 해볼게. 그러니까 오늘 이 프린트를 먼저 싹 하고 완자, 그 다음 하이탑에 뭐 저번에 숙제 뭐 질문하던 거 있으면 하고 아니면 어려운 문제 싹 풀어볼 거야, 수업 시간에. 자, 평형 유지 조건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딱 문제가 있고 정지에 있대. 정지라는 말이 나와. 그리고 문제는 대부분 무조건 정지야. 정지에 있다면은 역학적 평형 상태인 거야. 다시 정지가 돼 있으면 안 움직이고 회전 안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역학적 평형 상태고, 역학적 평형 상태는 기본적으로 연립을 두 개 할 수 있어. 첫 번째, 위로든 아래로든 안 움직이니까 뭐 위로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아래로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다 해서 연립 방식 하나 풀 거야. 두 번째, 회전축을 하나 잡고 정지에 있으니까 어느 지점이든 회전축을 잡아도 상관이 없어. 아무 데나 잡아. 근데 어디를 잡으면 좋은지도 얘기해 줄 거야. 회전축을 하나 잡고 왼쪽의 돌림 힘과, 그러니까 시계 방향 돌림 힘과 반시계 방향 돌림 힘이 서로 같다. 이렇게 연립을 세울 거야. 그걸 천천히 해보자. 자, 6번 볼게. 쌤이 설명해 줄게. 보통 이런 문제야. 보통 이런 문제. 자, 그림은 이 L자리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쉬운 문제는 막대 질량이 없어. 막대 질량 무시한다. 근데 기본적인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문제부터는 막대도 질량이 추가돼. 일단 막대의 질량이 2m이야. 그리고 물체가 있고 그 물체의 질량이 m이야. 그리고 걔네 두 개를 떠받치는 받침점 A와 B가 있어. 이 상황이 알겠지?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화살표 그리는 것부터 생각을 해볼게. 자, 요거 그 자체로 그려도 되고 쌤이 좀 새로 그려볼게. 어떤 문제는 그냥 그리면 여기 위에다가 그리면 좋고, 어떤 문제는 간략하게 하면 좋아. 예를 들어 뭐 크레인 이런 문제 있거든. 그런 거는 그림을 되게 복잡해. 그럴 때는 새로 그려도 돼. 그 그리는 게 어렵지가 않아. 화살표만 그리면 되고, 화살표는 위나 아래만 그리면 돼. 지점만 잘 그리면 돼. 자, 일단은 이렇게 있고 2L짜리니까 가운데 그냥 이렇게 놓게. 그리고 자, 받침점 A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받침점이라는 것은 막대 누르는 걸 위로 받치는 거지. 그래서 밑으로 화살표를 하면 안 되고 위로 화살표를 해야 돼. 그래서 FA라는 것을 받침점 A가 막대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생각할게. 이해돼? 실제로는 이거다. 여기 FA가 작용하는 거야. 일단 왼쪽에 실제 힘들 그린 다음에 검은색으로 다시 해볼게. 그 다음 또 뭐 있겠어? 이렇게 FB가 있겠지. 자, 위로 작용하는 힘은 이 두 개밖에 없네. 그럼 아래로 작용하는 힘 생각해볼게. 일단은 막대의 질량이 있는데, 막대의 무게가 있는데, 그 막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이런 조건들이 많다. 균일한 질량이 EM인 균일한 막대인데 밀도가 균일한 거야. 중요한 건 아니고 막대가 있잖아. 그러면 정중앙에 EM짜리 질량이 모여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무게의 중심이란 정의야. 다시, 이 막대를 이루는 물체들, 그러니까 입자들이 엄청 많잖아. 그럼 걔네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화살표 긋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합쳐서 딱 중간에 한 지점에 몰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EMG라고 쓸 거야. 자, EM은 질량이고 EMG는 무게야. 그래서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라고 한 적이 있어. 이건 외우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EMG고 질량이 EM이라고 나와 있어. 거기다가 중력 가속도 G를 곱하는 거야. 알겠지? 일단 얘는 외우자. 뭐 중3 때 나오는 건데 그냥 넘어갈게. 이 중력 가속도 참고로 얘기하면은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 얘기하는 거고, 달에서 중력 가속도는 6분의 1이야. 근데 뭐 그런 문제 안 나와. 그러니까 질량은, 선생님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질량은 그 물체 고유의 성질이야. 내가 우주 어디서 재든 질량은 똑같아. DNA 같은 거야. 근데 중력 가속도는 거기에 행성의 그 중력이 얼마나 센지를 곱한 거거든. 그러니까 행성 중심으로 떨어지는 가속도에 대한 얘기인데, 가속도는 다음 시간에 얘기한다. 어쨌든 지구에서는 그냥 무조건 G 곱하면 되고, 문제에서는 얘가 10으로 나올 때가 있어. 10m/s 제곱. 그럼 10 곱하면 돼. 알겠지? 만약에 2kg짜리고 그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라는 말이 있으면은 무게는 이렇게 2 곱하기 10 해서 20하고 뉴턴이 나올 건데, 뉴턴은 또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 미안해.
천천히 얘기할게, 알겠지? 일단은 오늘 수업할 때 필요한 것만 얘기한다. 어쨌든 EMG 이렇게 써주면 돼. 그리고 M이라는 물체가 있잖아. 그럼 사실은 얘가 이렇게 그 물체의 이게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하고 대각선과 대각선의 교점, 그러니까 딱 가운데에 MG라는 게 모여있다라고 생각할 건데 이렇게 생각할게. 선생님 좀만 자세하게 얘기할게. 해설에는 안 나오고 혼자 공부하면 알 수 없는 거를 좀 자세히 얘기해 줄게. 그래서 수업이 되게 길어질 수 있어. 뭐 2시간 안에 끝내겠지만. 자, 물체가 얘만 볼게. 화살표 그리는 거 좀 설명해 볼게. 자, 물체가 정지해 있지. 근데 얘가 지구 중심으로 mg라는 힘을 받잖아. 근데 왜 정지해 있어? 요게 작용하지만 요거 위로 또 작용하는 힘이 있어서 상쇄돼서 알짜임이 0인 상태인 거잖아. 그럼 그거를 내가 화살표를 그냥 그려볼게. 얘가 mg를 밑으로 화살표 하는데 정지해 있으니까 0을 만들어야 하니까 위로 이렇게 만들어 보자. 그리고 얘를 내가 분석을 할 건데 물체가 위로 가는 거지. 그래서 얘를 그 작용점이라는 게 요거거든. 화살표 시작점. 얘가 목적어야. 그래서 물체를, 근데 뭐가 물체를이야? 막대가 물체를 받치는 힘 해서 얘가 수직항력이라는 거야. 좀 글씨가 잘 못 써도 이해해줘. 선생님 수업 때 얘기하는 거 모든 걸 다 안 적어도 돼. 근데 너희한테 좀 필요하다 싶으면 적어.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중력이 있지만 수직항력이 있기 때문에 상쇄돼서 정지한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괜찮아? 여기서 좀만 더 얘기할게. 자, 다다음 시간에 작용 반작용이라고 배울 건데 이미 배운 적 있을 수도 있어. 작용 반작용은 막대가 물체를 받치면은 그 반대로 작용점이 달라. 물체가 막대를 미는 힘. 그러니까 화살표를 그린 다음에 그걸 해석해 보는 거야, 문장으로. 이 주어와 목적어가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있으면 이렇게도 화살표가 두 개가 쌍으로 존재한다가 작용 반작용 법칙이거든. 화살표로만 설명하면 돼. 즉 빨간색이 있는데 정지해야 하니까 그 똑같은 크기의 파란색이 있고 그 파란색의 작용 반작용으로 밑에 있는 거야. 요거 설명할 필요 없지만 이렇게 화살표를 저절로 그려주면 되겠지. 그래서 봐봐, 얘가 mg니까 얘도 mg지. 근데 작용 반작용이니까 얘도 mg지. 그래서 결론 이거 지울게. 다 지운다. 지우고 선생님 수업하는 거 지금 다 영상 찍으니까 나중에 혹시 보고 싶으면 봐. 요렇게 mg가 되는 거야. 그냥 단순히 여기 mg니까 이렇게 여기 하면 되나? 이게 아니고 싹 이것만 남는 거야, 알겠지? 좋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 그림 그 화살표 끝. 그래서 얘를 천천히 여기다 그려볼게. 자, 위로 FB가 작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에 EMG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데 문제가 뭐겠어? 요 X의 길이를 묻는 거겠지. 전체는 L이 2L이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하면 되는 거 알겠어? 좋아. 이제 풀어볼게. 너희가 이제 문제 풀 때는 뭐 그림에 그냥 해도 되고 쌤처럼 간단하게 그림 그린 다음 풀어도 돼. 첫 번째, 자, 정제 있지? 그러면 역학적 평형 상태지. 역학적 평형이라는 것은 위아래 알짜힘이 같고 돌림 알짜힘도 같아야 돼. 다시 위로 작용하는 힘 두 개 얘기해보자. FA 더하기 FB라고 하겠지. 얘랑 뭐랑 같아야 돼? 두 개 합친 거 3mg라고 같다고 하면 되겠지. 이게 첫 번째 연립 방정식. 자, 두 번째, 정지해 있으니까 내가 회전축을 어디다 놔도 상관이 없지. 회전축을 어디다 놓을까? 이건 사실 상관이 없어. 이런 데만 안 놓으면 돼. 그냥 요 네 개의 힘 중에서 하나로 하면 되고 요거 X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회전축을 여기다 놓잖아. 그럼 여기 2L 빼기 X 이렇게 표현해야지. 그러니까 돌림 힘이라는 것은 힘 곱하기 거리를 해줘야 돼. 내가 회전축을 설정을 하면은 힘 곱하기 거리 해줘야 하는데 여기나 여기를 회전축을 놓으면은 좀 빡세지. X로 막 2L 빼기 X, 뭐 여기는 L 빼기 X거든? 그걸 표현하기 짜증나잖아. 여기다 해도 상관없어. 여기다 해도 좀 귀찮아. 2L 빼기 X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은 여기다 놓자, 회전축을. 괜찮아? 그럼 여기를 고정시키고 두 가지 힘의 싸움이야. 뭐? 시계방향 회전과 반시계방향 회전. 괜찮아?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만 쓸게. 다음부터는 토크 C, 토크 반 안 쓴다. 토크 C.
얘는 시계 방향 회전을 일으키는 돌림힘인데 이 셋 중에 뭐야? 얘다, 그치? 그래서 힘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리까지 중요해. 근데 회전축이 여기잖아. 그래서 FA 곱하기 2L이라고 쓰면 돼. 근데 너희 계산이 간편하게 요렇게 L 같은 거는 생략을 하자. 쌤은 나중에 문제 풀면 MG 같은 것도 생략을 할 거야.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싹 생략하고 나중에 답 낼 때만 쓸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일단 L만 없앨게, L. 그래서 FA 곱하기 2라고만 쓸게. 괜찮아? 너무 엄격하게 쌤 단위를 빼먹으셨는데요. L 붙이셔야죠. 그렇게 하면은 재미없어. 오래 걸린다, 알겠지? 자, 그리고 토크 반시계 회전은 얘잖아, 그치? 근데 한 번에 퉁칠 수 없지. 왜냐면 두 가지 힘인데 위치가 다르잖아. 그러면은 EMG를 먼저 쓸게. EMG 곱하기 회전축이 여기니까 거리가 어떻게 돼? 딱 반전이다. 그래서 1이라고 쓸게. 알겠지? L은 아까 했으니까. 그 다음에 mg 곱하기 x라고 놓으면 편하다, 그치?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지. EFA는 mg 하고 2 더하기 x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얘는 좀 문제가 뭐 깔끔하진 않은데 그냥 x로 표현할 수 있어. 따라서 FA라는 것은 2분의 mg 하고 여기다가 그냥 L 붙일게. 2L 더하기 X.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괜찮아? 그러니까 좀 수식이 복잡한 상태로 그냥 갈게.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묻는 것이 뭐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FB도 구해볼게. 자, X를 좀 섞어서 문제를 다 쓸 건데 두 개 더해서 3mg잖아. 그러면 FB도 이제 뭐 mg랑 L이랑 X로 표현해보자. 그럼 2분의 자, 두 개 더해서 3mg가 되려면은 여기가 4가 되면 되지. 이렇게 4L 빼기 X. 두 개 더하면 3mg 되겠지. 두 개 더하면 3mg 맞지? X 없어지게끔. 그래서 둘 다 X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천천히 머릿속에 두 개 더해보면은 여기 6 되면서 3 되고 XX 날라가고 이런 식으로. 간단한 계산을 생략할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이탑이나 완자 좀 어려운 문제는 X까지 섞여서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알겠지? 좋아.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다 풀면 되고 이제 수업 때 그냥 쌤이 다 얘기해 줄게. 시간 좀 줄까?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좀 볼게. 그냥 천천히 듣고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해. 그 다음에 이거 저번에 풀었던 건데 오늘 철수 영희가 얘네들 좀 고생 좀 계속 할 거야. 왜냐면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 얘 쉽게 푸는 방법 계속 알려줄 거거든. 그래서 점점 풀이가 쉬워진다. 저번에는 막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 내린 다음에 그 힘을 가만히 냅두고 거리를 내가 수직으로 이렇게 만들었었어. 근데 이렇게만 해볼게. 이거 3번은 X쳐. 그리고 A에 대해서만 생각해 볼게. 자, A를 보면은 이런 느낌이다. 철수가 A를 받치는 힘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F 철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은 이 A 막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게. 얘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철수가 막대를 받치니까 이렇게 되고 철수가 막대를 이니까 위겠지. 그리고 영희가 막대를 받치는 이렇게 위로 가는 게 두 개가 있을 테고 그리고 앞으로 막대는 딱 가운데에다가 이 M0인데 MG라고 할게. 그냥 이 MG 이게 하나 있을 테고 아까 그 작용을 통해서 공이 막대를 누르는 힘 이렇게 3mg가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거리를 조금 더 볼게. 여기 총 5m잖아. 그래서 총 5m니까 여기 딱 막대 중간에 얘가 있어야 하니까 여기가 2.5가 되겠지. 여기도 2.5가 될 테고. 그치?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오른쪽에다가 다시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1이고 1.5고 2.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F철 그 다음에 F0 그리고 얘가 이렇게 3mg 2mg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려보자. 그래서 여기서도 연립방정식을 두 개 세울 수 있겠다. 첫 번째 F철이랑 F0이 5mg다. 두
번째. 이거 얘들아 필기하는데 좀 정신력이 소모될 수 있으니까 선생님 문제를 다 풀고 나면은 필기할 시간 줄게. 알겠지? 그냥 눈으로만 이해하려고 해봐. 알겠지? 편하게. 선생님이 한 2, 3분 정도 시간 줄게. 시간 많으니까. 자, 두 번째. 얘가 정지해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회전축을 아무 데나 놔도 상관이 없다고 했지. 회전축을 어디다 놓을까? 보통 봐봐. 요런 데다 놓으면은 철수의 힘과 영의 힘 둘 다 살아있어. 그러니까 회전축을 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힘 하나를 없앨 수 있거든. 내가 회전축을 여기다 놓으면은 얘는 고려 안 해도 돼. 회전축에 작용하는 힘은 회전에 영향을 못 미쳐. 이해돼? 그래서 요런 데에다가 이 둘 중에 하나 놓는 게 좋아. 왜냐면 둘 중에 힘이 하나 사라지면서 바로 답이 나오거든. 내가 여기다 놓을게. 아까 여기다 놨으니까 여기다 놓을게. 둘 중에 아무 데나 놔도 되겠다. 이렇게 회전축을 놓을게. 그러면은 두 가지 힘이 공존하겠다. 그치? 영희는 반시계로 돌리고 얘네 둘은 시계로 돌리겠지. 이해돼? 그래서 이번에는 토크 시 토크 반 안 쓴다. 그냥 바로 이렇게 할게. 1로 가는 거. F0 곱하기 그 다음에 전체 길이가 5잖아. 이렇게 해서 열이라고 쓰냐. 이거랑 뭐랑 같아야 돼? 두 가지 힘이 있는데 3mg가 1짜리 있고 2mg가 2.5가 있지. 괜찮아? 그러면은 요 오른쪽을 계산하면은 8mg겠다. 그치? 그럼 따라서 F0이 0이가 받치는 힘은 5분의 8mg가 되겠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철수가 받치는 힘은 두 개 더해서 5mg니까 5분의 25라서 5분의 17mg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 이거 한번 해봐. 천천히 시간 줄게. 된 사람은 그 밑에 거 한번 풀어봐. 8번. 자, 8번 같이 볼게. 자, 우리 두 문제에서 연립방정식 두 개 세웠지. 첫 번째는 알짜힘의 평형, 두 번째는 돌림힘의 평형. 얘도 마찬가지야. 자, 화살표를 내가 만들어줘야겠지. 자, 물체 이렇게 300이라고 하면 될까? 그치? 그리고 큐 오른쪽 위로 100 있고, 그 다음 여기가 받침대가 막대를 받치는 힘이니까 여기가 뭐라고 하냐? 그래, F라고 할게. 그냥 F. 그러면은 첫 번째 식을 세울 수 있겠지. 위로 작용하는 게 두 개인데 근데 그게 아래로 작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F는 200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200N. 괜찮지? 자, 두 번째 돌림힘을 쓸 건데 얘가 정지해 있어. 말은 없지만 정지해 있다. 알겠지? 이게 실 같은 거야. 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야.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고 실로 100으로 당기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정지해 있으니까 아무 데나 놔도 돼. 근데 내가 이런 식으로 놓을게. 왜냐면 여기를 회전축으로 놓으면 회전축을 이렇게 놓을 수 있어. 얘를 구했잖아. 200이잖아, 그치? 그래서 회전축을 여기다 놓으면은 A 대 B가 바로 나올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여기다 놓잖아. 그럼 A 대 A 플러스 B 이렇게 되거든? 여기다 놓을게, 그냥. 그러니까 살짝만 잔머리 쓰면은 회전축 어디다 놓는 게 좋은지 간파가 되거든? 회전축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힘이 싸우지. 이렇게랑 이렇게지, 그치? 이렇게. 두 힘이 싸워서 누가 이기는지, 그러니까 둘 다 비기는 거니까, 자, 200 곱하기 A가 100 곱하기 B가 되겠지. 그럼 2A가 B니까 A 대 B는 내항과 외항의 곱 1대 2다라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돼. 괜찮지?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이탄 문제다. 이것도 같이 해볼게. 이건 바로 해볼게. 이번에 숙제가 있었나? 자, 받침대 무게, 아니 받침대가 아니라 막대의 무게 자체도 존재를 하네.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내가 이렇게 100이라고 놓는 거지, 그치? 그리고 아래로 500이 작용하고 여기로 200이 작용한다, 그치? 그럼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최대한 줄이자. 바로 받침대가 막대를 받치는 힘이 몇인지 알겠어. 800이라고 할 수 있지, 그치? 이렇게 놓을게. 그 다음에 P에서 O까지의 거리니까 여기를 묻는 거잖아, 그치?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여기를 받침대로 이렇게 놓을게. 받침대가 아니고 정지해 있으니까 회전축을 아무 데나 놔도 돼. 회전축을 여기다 놓을게. 그리고 내가 여기를 X로 놓을게. 그래서 X 나오면은 그냥 여기다 2분의 L에다가 더하면 되잖아, 그치? 자, 회전축을 여기다 놓으면은 식을, 자, 힘이 지금 이쪽이니까 시계 방향은 이렇게랑 이거 두 개고 얘랑 싸우는 거지, 그치? 헷갈리면 이렇게 써. 자, 토크 C. 자, 회전축 중심으로 시계 방향 돌리는 건 얘밖에 없지. 자, 얘가 이거 반시계 알겠지? 얘도 반시계고 그럼 얘가 시계다, 그치? 그럼 500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할게. 그냥 L인데, 알겠지? 그리고 토크 반은, 반시계는 200 곱하기 2분의 1이고 800 곱하기 X라고 하면 되겠지. 맞아, 아니야? 둘이 같다고 놓으면 되잖아. 그래서 250은 100 더하기 800X. 그럼 X는 800분의 150이니까 16분의 3 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답을 16분의 3 쓰면 안 되고 P부터 5까지니까 여기가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16분의 3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16분의 11 L이라고 하면 되겠지? 맞아, 아니야? 한번 해봐. 자, 그 다음 4번 좀 해볼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고난이도의 시작이고, 평형이 깨지는 조건은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돼. 상상력. 그러니까 내가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 해봐야 한다는 얘기야. 자, 무슨 말인지 볼게. 요거 쌤이 써있는데 그냥 말로 설명할게. 자, 물체가 이렇게 있어. 그 중요한 것은 요 위에 세 개야, 위에 세 개. 근데 만약에 얘가 없어. 그러면은 얘가 없어. 이쪽이 엄청 무거워. 그럼 얘는 이걸 이렇게 없애는 순간에 이렇게 넘어지겠지. 이해돼, 안 돼? 중요한 게 상상력이 뭐냐면은 회전축의 위치를 문제에서 안 알려줘. 내가 찾아야 돼. 하이탑이랑 완자 이런 문제 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기울어질 거 아니야? 그때 회전축이 뭐가 되겠어?
얘가 되겠지. 근데 회전한다고 푸는 게 아니고 정지해 있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 무게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최소한의 무게. 즉 회전축을 여기로 놓고 아까처럼 연립을 2개 해서 풀 거야. 이해돼? 다시 회전축이 여기가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천천히 풀어볼게. 자, 이 3개 물체만 본다. 일단은 A가 여기에 딱 가운데 여기에 라지 MG라고 작용하겠지. A가 밑으로 막대에. 그치? 그리고 막대 자체는 딱 중간에 MG로 작용을 하겠지. 전체가 지금 6D다.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A에다 일부러 안 했어. 여기다가 한 거야. A 바로 밑에. 그리고 B는 어디에 작용하겠어? 딱 가운데 여기에 작용하겠지. 맞아, 아니야? 그치? 그리고 회전축이 여기가 되겠지. 좋아. 이제 생각을 좀 해볼게. 다시 그려볼게, 그림을.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이제 그림을 내가 새로 그려보는 거야. 2D. 그리고 좀 쉽게 이렇게 다 잘라볼게. 맞지? 6D 전체. 그러니까 0, 2, 4,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MG가 어디 작용할까? 라지 MG 2.5D 여기에 존재하는 거 알겠어? 괜찮아? 그리고 스몰 MG는 여기에 작용하겠지. 맞아, 아니야? 그리고 C는 C가 아니고 B의 무게 4MG는 어디에 작용하겠어? 5에 작용하겠지. 맞아, 아니야? 괜찮아? 이해돼? 그러니까 이 눈금을 잘 봐야 돼. 그리고 그 작용점이 어디 있겠어? 여기에 딱 있겠다, 그치? 괜찮아? 이렇게 내가 간략화 시킬 수 있지. 이해되는데? 자, 그 다음 문제에서 묻는 게 뭐야? 이제는 뭐 이런 받침점이 위에 작용하는 힘 이런 걸 구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라지 M의 최소값이잖아. 그래서 식 하나만 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랑 이렇게 회전하는 거 2개가 같다라고 놓으면 돼.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아까는 연립으로 얘 더하기 얘가 얘다 이게 했잖아. 근데 안 물어보면 구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여기를 회전축으로 쓸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1.5잖아. 그래서 토크 C 시계 방향 회전하는 것은 5mg 곱하기 1이고 토크 반은 mg 곱하기 1 더하기 라지 mg 곱하기 1.5g 둘이 같다고 놓으면 되겠지. 그래서 1.5 라지 m이 g를 다 생략하고 4m이다. 여기 왜 틀렸지? 잠깐만. 어디가 틀렸냐? 잠깐만. 안 보여. 어디가 틀렸지? 여기 4구나. 미안해. 여기 4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다시. 고마워. 맞지? 그래서 약분하면 3m. 그래서 m은 2m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어렵지 않지만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번 체크해봐. 필기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그 눈금에다가 그러니까 X축 수직선 같은 거 만든 다음에 정확히 어디인지를 내가 간파하는 게 중요하고 거리 회전축이 어디가 되는지가 중요해. 그 사람은 넘겨. 봅시다. 그 다음에 자, 요거 하이탑 문제다. 하이탑 뒤에 있는 문제고 얘도 천천히 볼게. 이 상태로 정지해 있는데 물체를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서
어느 지점 이상으로 가면은 얘가 이렇게 회전해 버려. 그때 움직일 수 있는 0.4m짜리 무게가 물체가 움직일 수 있는 x의 최소값을 묻는 거야.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은 이렇게 넘어져 버리는 거야. 넘어져 버리지만 결국에 넘어지지 않을 그 직전까지의 그 상황으로 정지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이렇게 넘어질 때 회전축이 어디가 되겠어? 여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회전축이고 여기는 바로 여기다 써보자. 자, 막대가 있는데 5D, D, 4D니까 딱 가운데 여기가 물체의 중심이 될 테고 라지 mg라고 하면 되겠지. 괜찮아? 그러니까 막대 자체에 무게가 있고 그것 때문에 물체가 적당히 왼쪽으로 가도 안 움직이다가 더 가면은 이게 넘어지는 그런 형태지, 그치? 봐봐. 회전축이 여기 있으니까 얘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누르려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막대를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잖아. 근데 얘가 어느 순간 가서 이렇게 돼서 얘가 더 세지면은 이렇게 회전할 거 아니야, 그치? 그 싸움이라고. 그리고 물체를 이렇게 0.4mg라고 놓으면 되겠다, 그치? 여기가 거리가 x가 되고. 이해돼? 그럼 딱 쉽게 나오겠네. 뭐냐면은 라지 mg 곱하기 d가 0.4mg 곱하기 x라고 놓으면 되겠다. 회전축 여기니까, 그치? 힘 곱하기 거리. 그래서 g 날리고 m 날리고 그럼 x는 이거 5분의 2니까 2분의 5d라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한 줄 풀이로 한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지금 빌드업 하고 있는데 요거 이제 눈으로 풀 거야. 나중에 뭐냐면은 힘이 얘들아 몇 대 몇이야? 5대 2지. 5분의 2니까, 그치? 5대 2지. 그럼 거리가 2대 5야. 그래서 2분의 5라고 바로 하면 돼. 괜찮아? 2.5. 그렇게 풀 거야, 이따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연립하는 거 세우자, 알겠지? 오케이. 천천히 할게, 천천히. 자, 그 다음 5번. 오케이. 5번. 이따가 한 5분, 10분 쉬는 시간 있으니까 그때 못 풀었던 거 좀 해봐. 자, 5번 옆에다가 써줘봐. 무게, 중심, 표, 풀이. 무게중심 표 풀이. 무게중심 표를 만드는 거 좀 알려줄 거야. 얘도 은근히 재밌다. 자, 저번에 무게중심 얘기를 좀 했고 뭐 시간 관계상 하이탑 개념을 엄청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았어. 개념 수업 하다 보면 조금 재미없어서 졸더라고. 그래서 수업 때는 좀 문제풀이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얘들아 숙제로 예습 영상이 좀 나갈 거야. 쌤이 그 영상 찍고 있거든? 그래서 그 다음 단원 있잖아, 개념이. 반절 정도는 예습 숙제로 하고, 반절을 수업하고 이제 문제 푸는 거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업 때는 2시간 안에 다 해야 하는데, 그 영상을 만들어 놓으면 막 그게 얘기할 게 많아서 막 2-3시간 좀 늘어나지만 빨리 감기로 보면은 좀 금방 보잖아. 어쨌든 할 얘기가 많아서 그렇다. 자, 천천히 얘기해 볼게. 요렇게 이제 아까처럼 똑같다,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림을 2개 그렸지만 2개가 동일한 상황인 거 알겠어? 줄이 이렇게 위로 매달려 있거나 받치고 있거나 상관이 없어. 자, 줄이라는 것은 막대를 위에서 당기겠지. 그러니까 평평하잖아. 그래서 화살표 이렇게 세울 수 있겠지. 그리고 결국에 받침점도 막대를 받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2개가 동일한 상황이라는 게 너희가 간파를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뭐 모빌 형태로 실로 나오든 받침점 나오든 똑같다. 그냥 내가 화살표,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리면 똑같다. 그냥 화살표로 똑같이 된다. 자, 그리고 여기가 4mg가 이렇게 있을 테고, g를 그냥 당연하게 곱해줘. 여기 나오는 것들은 질량이거든. 여기가 2mg고 여기가 라지 mg겠지. 그리고 여기가 1, 2, 3, 4, 5가 될 테고, 여기가 2고 여기가 2고 뭐 이런 식이겠지, 그치? 자, 이번에는 얘를 또 이렇게 풀어볼게. 얘를 그냥 회전축이, 자, 요거 볼게. 둘이 똑같은 거니까 정지해 있으니까 회전축을 뭐 여기든 상관없을 텐데, 지금 얘를 모르잖아. 여기를 그럼 회전축 놓고 식을 2개 세우면 되잖아, 그치? 요거랑 4 곱하기 5랑 얘 곱하기 얘랑 얘 곱하기 얘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도 해볼게.
자, 무게중심 표풀이가 뭐냐면은 그 공통수학 2에서 무게중심, 그러니까 세 점이 있으면은 세 점 삼각형의 무게중심 이런 거 배우는 게 있어. 그럼 세 점의 평균이었거든.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추가되는 게 그 점들의 좀, 예를 들어 얘 질량이 무겁고 얘 질량이 가벼우면은 무게중심이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이 지구과학 행성과 그 항성에서 나오는 거거든. 어쨌든 이쪽이 무겁고 이쪽이 가벼우면은 무게중심이 이쪽에 있단 말이야, 두 물체에. 그거를 반영한 거야. 그러니까 무게가 무거울수록 반영을 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얘를 여기를 원점으로 놓을게. 그럼 얘는 위치가 마이너스 5인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수직선이야. 그럼 얘 위치는 플러스 2겠지. 얘는 플러스 4고. 이해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쌤은 뭐 수업이니까 천천히 할게. 자, 질량하고 이게 x가 위치다. 표를 좀 써볼게. 자, 4mg짜리는 위치가 마이너스 5에 있네. 그리고 2mg짜리가 위치가 2에 있고, 라지 mg짜리가 위치가 4에 있지. 괜찮아? 응. 그러면 이런 느낌이야. 이 세 물체들의 세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지만, 얘네를 무게중심은 그래 퉁쳐가지고 얘네 세 개가 합쳐서 어느 위치에 하나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무게중심이 딱 세 개가 합쳤을 때 무게중심이 딱 여기 있으면은 회전하지 않겠지. 다시 줄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 근데 세 개를 합쳤는데 무게중심이 만약에 여기 있어. 세 개를 합친 파란색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회전하겠지. 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쪽에 힘 받으니까 시계 반대 방향 회전하겠지, 얘가.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 개를 합친 무게중심이. 그래서 그 세 개를 합친 무게중심이 딱 여기 있으면은 회전하지 않는 상태가 되겠지. 그걸 이용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무게중심의 위치라고 해서 이 센터 오브 매스거든. 그래서 x의 cm이라고 쓴다. 얘는 총 질량. 어렵지 않아. 총 질량이 몇이야? 6mg 더하기 6m 더하기 라지 m이지, 그치? 그거분에 여기를 곱할 거야. 4mg 곱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이렇게 곱한다. 2mg 곱하기 2.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문제 푸는 거를 연습하면은 금방 풀린다. 이렇게 되고, 이게 무게중심의 정의거든. 그 하이탑에 나와 있는데, 총 질량분의 그 질량들이 분포된 거, 질량 곱하기 그 위치가 이게 무게중심의 정의거든. 걔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중에서 딱 0에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0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근데 분수가 0이니까 분자만 0 되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0mg 더하기 4mg 더하기 4라지 mg가 0이다. 그럼 m은 16이니까 4 스몰 m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풀 거야. 이거 일단 적어놔봐. 적고 집에 가서 쌤이 표 이제 한 두세 개 더 보여줄 거거든.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해봐. 표 적고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둘이 곱한 걸 더하는 거야. 질량 곱하기 위치, 질량 곱하기 위치. 혹시 에어컨 너무 춥거나 이러면 얘기해줘. 눈빛을 보내주면 쌤이 좀 올려줄게. 자, 좀만 더 얘기하면은 요거 사실 수학적으로 푸는 거거든.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신기한 게 기준을 다르게 해도 답이 풀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원점을 여기 놨잖아. 원점을 여기다 놨대. 원점 여기다 놓으면은 위치가 얘가 7이 되고 9가 되겠지. 그래서 표풀이를 해도 된다. 그리고 얘는 0이 되고. 그럼 이 위치만 달라져. 근데 어쨌든 이게 0이다 해서 그렇게 풀어도 돼. 그 원점을 여기다 놔야 되고 여기다 놔야 되고. 표풀이 좀만 더 보여줄게,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돌림인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들을 하나씩 소개하는 거야. 오케이. 자, 또 철수형이 나왔다, 그치? 자, 얘도 이렇게 해볼게. 파란색으로 표시한다. 자, 요게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조금 너희가 이해 안 갈 수 있는데 그 저번에 쌤이 얘기했던 게 힘이 이렇게 작용하면은 작용선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요 힘이랑 이렇게 거리 곱해도 된다고 했어. 얘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자, 무슨 말이냐? 철수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야. 그냥 4mg라고 쓸게, 러프하게. 그리고 공 힘이 이렇게 3mg. 그리고 이 막대 힘이, 얘는 그냥 얘들아 필긴 하지 말고 그냥 봐. 2mg. 그리고 얘는 영의 힘이 이렇게 화살표를 길게 잇는다, 알겠지? 이렇게 하고 이 4개의 힘의 중심이 딱 여기 있으면은 얘가 회전 안 해. 그러니까 4개, 봐봐. 4개가 있어. 땅. 얘네들이 이 비막대는 딱 그 중심에 막 이 받침이 있기 때문에 비막대는 가만히 놔둬도 그냥 평형을 이룬단 말이야. 근데 그 위에 뭘 쌓느냐의 문제인데 이렇게 4개가 쌓여 있잖아. 그 4개들의 무게 중심이 딱 여기 위치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4개 화살표의 무게 중심이 딱 여기 있으면은 그 받침점과 딱 일치하기 때문에 얘가 회전하지 않은 상태야. 만약에 4개의 물체의 무게 중심이 여점에 있어? 그럼 얘는 어디로 회전할까? 일로 회전하겠지, 그치? 왜냐면 회전축이 여긴데 무게중심이 이쪽에 있으니까 내려가겠지. 그 느낌이야. 만약에 여기 있으면 내려가겠지. 여기 있으면 정지하겠지. 그 느낌이야. 그래서 내가 거리만 좀 체크해 볼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몇이 되겠어? 2.5니까 0.5가 되고 여기가 뭐가 돼? 3이 되겠지. 그래서 표를 그려볼게. 저 4mg, 라지 mg 짜리가 위치가 여기가 0이다, 알겠지? 그럼 마이너스 2지. 이해돼? 스몰 m, 3 스몰 mg는 마이너스 1이지. 그리고 2mg는 0.5지. 쌤 틀리면 얘기해줘. 3 라지 mg는 얘가 3이겠지, 그냥. 이해돼? 맞아? 그래서 자, 센터 오브 매스, 무게중심이 식이, 사실 분모는 이제 쓸 필요가 없겠지. 분자가 0 되는 걸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4개의 질량을 다 합치면은 7 라지 m 더하기 5 스몰 m인데 이 곱한다 이렇게 짱짱짱짱 바로 할게. 마이너스 8 라지 mg 마이너스 3 스몰 mg 더하기 mg 더하기 9 라지 mg, 얘가 0 되면 되지. 위치가 딱 여기에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분자가 0이니까 라지 mg는 스몰 emg가 되니까 m은 2m이다 라고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어. 그래서 이 표를 안 그려도 되고 뭐 마이너스 2 밑에다가 그 힘 밑에다가 위치를 써. 그 다음에 다 곱해서 더해서 0이다 라고 풀어도 되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얘는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 알겠지? 좋아. 철수 0이 계속 나온다. 2번 더 나온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얘도 아까 풀었던 건데 얘도 그냥 눈으로 봐, 알겠지? 자, 똑같은 상황이고 여기가 회전축이 되겠다, 그치? 여기가 라지 mg인 상태고 여기가 0.4 라지 m인 상태잖아. 그럼 여기를 내가 원점으로 해볼게, 알겠지? 그리고 질량이랑 위치 표를 또 그려보자. 무게중심 표. 그럼 라지 m짜리가 마이너스 D에 있지, 위치가. 이해돼? 여기가 원점이야. 그러니까 원점은 내가 아무 데나 놔도 돼. 여기다 놔도 돼, 여기다. 이렇게 해보자. 심심하니까. 심심하다. 여기를 원점 놔볼게, 이번엔. 안 심심하겠지만. 그래서 라지 m짜리가 위치가 0에 있는 거네, 그치? 그리고 0.4 라지 m짜리가 위치가 1 더하기 x가 되겠다, 그치? d는 그냥 1로 놓게. 이해돼? 그러면은 센터 오브 매스, 무게중심이 공식이 전체 질량 분의 둘이 곱해 그러면은 0.4m 하고 1 더하기 x인데 걔가 이번에 무게중심이 0에 있어야 돼? 아니면 딴 데 있어야 돼? 무게중심이 여기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회전축이 있는 곳에 무게중심이 딱 있으면 정지하는 거잖아. 만약에 무게중심이 여기 있어. 그럼 이렇게 회전할 테고 여기 있어. 이렇게 회전하겠지. 근데 여기 있어도 회전하진 않지. 왜냐면 여기 이렇게 받침이 있잖아. 근데 무게중심이 딱 1로 가는 순간 회전하지. 그래서 여기일 때를 계산하면은 x의 최대값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얘가 이번에는 무게중심이 1이다라고 놓으면 되겠지. 0이 아니고. 얘가 여기를 원점을 놓고. 그래서 이때는 분모도 써야겠네, 그치? 그래서
0.4 라지 m 1 더하기 x는 1.4 라지 m 되겠지. 날리고 1 더하기 x는 4분의 14니까 2분의 7이지. 그래서 x는 아까처럼 2분의 5가 나온다. 원점을 내가 여기로 넣어도 된다. 근데 얘는 또 분모 계산해서 넘겨야 하니까 여기 원점이 낫겠지? 그런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다. 얘는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자, 알겠지? 우리 저기 하이탑 원자 풀 거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무게중심 표 문제가 이런 식이 있다. 자, 그 다음에 15번, 16번, 17번인데 17번 안 할게. 17번은 원래 준비했는데 안 하고. 자, 이번에 15번 같은 것도 좀 볼게. 자, 요거도 가끔씩 나오는 건데 이제 그 상황이 좀 더 버라이어티해져. 왜냐면은 받침점이 두 개다. 받침점 두 개야. 무게중심이 만약에 봐봐. 지금 받침점 두 개 있고 물체가 세 개가 있어. 2kg, 3kg, 1kg짜리. 세 개의 물체의 그 물체를 합쳐서 그 무게중심을 구했더니 만약에 무게중심이 여기에 있어. 잘 안 보이지? 여기에 있어. 이게 검은색이 잘 보이겠다. 여기에 있어. 그러면 결국에 그러니까 여기에 딱 하나 있는 거야. 그럼 얘는 회전할까 정지해 있을까? 회전하겠지. 받침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 봐봐 지금. 얘랑 얘 세 개 합쳐서 무게중심의 위치가 세 물체의 무게중심의 위치가 여기 있어. 그럼 물체는 이렇게 회전하겠지. 받침점을 여기로 놓고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겠지. 이해가 되나? 다시 봐봐. 이 세 개의 물체를 합쳤더니 요거 하나가 됐고 무게중심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은 힘이 요로 작용하니까 이 받침점 두 개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회전하겠지. 얘를 기준으로. 만약에 세 개를 합쳤더니 무게중심이 여기 있으면은 저로 회전하겠지. 그러면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으면 회전 안 할까? 이 두 개 사이지. 그래서 받침점이 두 개 나오잖아. 그럼 그 사이가 딱 안정적인 위치인 거야. 그렇게도 푸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하라는 게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 회전축이 되고 여기 있으면 여기에 회전축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 사이에 있으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야. 괜찮아? 그래서 두 받침점 사이에 무게중심이 있으면 얘가 회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오케이? 자, 그래서 천천히 해볼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1kg, 2kg는 1kg, 2kg 고정되어 있고 3kg를 이렇게 움직일 거야. 오른쪽으로 조금씩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 일로 다 회전하겠지. 일로 가면은 이해돼? 3kg를 내가 일로 움직여. 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회전하겠지. 그 두 개의 위치 사이에 그 두 개의 위치를 묻는 거야. 3kg가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어야 물체가 안정적인가. 그냥 이제 눈으로 풀려면 어렵잖아. 근데 얘를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무게중심 표 풀이로 한번 풀어보자고. 알겠지? 좋아. 그래서 내가 원점을 어디다 놓을까? 이번에는 이렇게 좀 변수가 많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그 원점으로 넣어. 원점으로. 알겠지? 그 다음에 받침점은 생각하지 말고 그 물체들의 무게중심만 물을 거야. 그래서 표를 그릴 건데 3개만 한다. 1kg짜리. 1kg니까 10N이라고 할게. 그 다음 2kg, 3kg 이렇게. 괜찮아? 자, 1kg의 무게중심은 딱 가운데 8개 있지? 여기 있겠지, 그치? 그럼 위치를 뭐라고 하면 될까? 4라고 하면 되겠지. 이해되는데? 1kg짜리는 딱 가운데에 1kg가 뭉쳐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괜찮아? 2kg짜리는 그치, 1이지. 3kg짜리는 모르지. 얘를 x로 놓는 거잖아. 이해되는데? 3kg를 움직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x로 놓는다, 이렇게. 괜찮아? 그래서 무게 중심의 위치가 자, 3개를 다 더해. 그러면은 60분의 곱한다 40 더하기 20 더하기 30x. 여기서부터 중요하다. 자, 무게 중심의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 있어야 돼? 그래, 2에서 4 있어야지. 그래서 2부터 4까지라고 풀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답만 내볼게. 자, 60 더하기 30x가 120부터 240이지. 괜찮아? 그럼 30x가 60부터 180이지. 따라서 x는 뭐랑 뭐 사이야? 2부터 6까지겠지.
그래서 3kg짜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수 있냐고? 2부터 6까지 요 사이라고.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건 한번 해봐. 우리가 이게 직관적으로는 못 풀어. 얘들 안녕. 들어와. 안녕. 바빴구나. 그래. 이따 가져왔니? 네. 잘해. 혜진이 왔으니까 이제 쉴까? 이것만 하고 쉬자. 혜진이 맞지? 네. 응. 무게중심 뼈풀이. 혜진아, 그 앞에 1시간 쌤이 영상 녹화해놨거든? 이따가 보내줄게. 이거 천천히 해봐. 저 처음에 좀, 그러니까 풀이 방식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푸는 방법은 알겠지? 그러면 돼. 쌤도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이렇게 푸니까 풀리네 라고 일단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왜 그런지 이해했던 것 같아. 천천히 적어봐. 혜든아 지금 7쪽이다. 프린트 7쪽. 책은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넣어놔도 돼. 잘 보이나? 이렇게 연립 방정식. 좋아. 좀만 더 얘기할게. 얘를 만약에 이런 거 무게중심 표풀이 이런 거 모르고 그냥 혼자 공부하듯이 2개의 연립방정식 세우면 되는구나, 위랑 아래 더하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풀잖아. 그러면은 회전축이 뭐 여기일 때 뭐 요거랑 요게 둘이 같다고 하고 회전축이 여기일 때 2개 또 연립방정식 세워. 그래서 각각 그 x 그 위치를 2개를 구하면 되거든. 근데 그렇게 구해도 되는데 나는 그것보다 이게 좀 더 빠른 것 같아. 그렇게 한번 해봐.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받침점이 2개 있는 거는 요쪽일 때 하나, 요쪽일 때 하나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